속보입니다. 수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태양계에서 지구가 유일하게 지각 활동이 있는 행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지각 아래에 있는 판들이 움직여서 지구가 열을 방출하게 되고 그로 인해 지표면이 변화하고 결국에는 지구가 더 작아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런 현상은 수성에서도 발생합니다. 연구원들은 2016년에 수성의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은 절벽을 연상시키는 지형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층 절벽이라고 불려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그 단층 절벽이 아주 오래전에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이것은 수성이 태양계가 형성된 지 45억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수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성에는 단단한 내핵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액체 금속 외핵이 있습니다. 아직 냉각 과정을 거치고 있죠. 사실 모든 암석 행성은 처음 형성되었을 때부터 여전히 냉각되고 있는 중이에요. 행성 중심부의 액체 부분이 더 단단해짐에 따라 행성은 수축하고 작아집니다. 왜 행성이 별처럼 반짝이는 걸 볼 수 없을까요? 여러분이 우주에 있다면 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구에서는 대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 공기 담요는 별의 빛을 굴절시켜요. 빛이 지그재그 패턴으로 산란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이것을 반짝임으로 인식합니다. 행성은 작은 점보다는 훨씬 더 크게 보여요. 행성의 빛도 지구의 대기에 부딪힌 후에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서로를 상쇄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행성의 꾸준한 빛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 금성으로 납덩어리를 가지고 간다면 마치 지구에서의 얼음덩어리처럼 녹을 거예요. 금성의 표면 온도는 482도까지 올라갑니다. 심지어 연구원들이 우주선을 금성에 보낼 때도 그런 환경을 그다지 오랫동안 견디지 못해요. 예를 들어 한 우주선은 1982년에 금성에 착륙했고 겨우 2시간 동안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성의 첫 번째 컬러 사진을 얻었고 금성 도양 일부를 분석했어요. 행성은 소행성, 해성, 다른 행성들, 그리고 우주를 통해 움직이는 다른 천체들과 충돌합니다. 하지만 은하도 충돌해요. 우리 은하인 밀키웨이는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둘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향해 시속 40만 2,000km로 속도를 내고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언젠가 충돌할 거고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두 은하가 하나의 새롭고 독특한 은하로 합쳐질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성과 별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측에 따르면 이런 일은 앞으로 40억 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아직 시간은 충분해요. 지구의 중력과 달의 중력의 결합은 해양 조석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점프를 하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땅으로 다시 끌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힘은 무엇일까요? 네, 중력이죠. 정답! 달은 지구보다 약 80배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중력이 있어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달의 중력은 지구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땅이 물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달의 중력이 물에 비치는 영향만 볼 수 있고 그 결과로 조수가 나타납니다. 지구의 반대편, 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달의 중력이 가장 약한 곳에서는 밀물이 발생하는데, 달은 지구의 나머지 부분을 우리로부터 멀리 달 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우주에서 어떤 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냄새를 맡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코는 진공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일하는 우주 비행사들은 에어록의 압력을 가한 후 우주복의 표면에서 특정한 금속 냄새를 맡았다고 말합니다. 용접가스의 냄새와 비슷하다고 해요. 우주의 다른 것들도 특정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왕성의 대기에는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황화수소가 많이 있어요. 금성과 화성은 비슷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의 대기는 매우 희박해서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아요. 목성에서는 대기 중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서 세정액 같은 냄새가 날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은 달걀 같은 냄새가 나지만 나머지 부분은 쓴 아몬드 냄새가 납니다. 분명히 별로 맡고 싶은 냄새는 아닐 거예요.
이곳 지구에서 여러분이 두 개의 금속 조각을 합치려고 한다면 금속이 녹는 점까지 충분한 열을 가해야 합니다. 우주에서는 훨씬 더 간단해요. 두 개의 금속 조각을 영원히 붙이기 위해 열이나 어떤 도구도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냉간 용접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속 조각들이 서로 미끄러질 때 일어납니다. 금속은 보호 산화층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에서는 그것이 융합을 막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이런 종류의 보호가 사라지죠. 그래서 한 금속 조각의 전자가 다른 금속 조각으로 흘러 들어와 하나가 됩니다. 지구 곳곳에는 우주에서 온 암석이 있어요. 1996년 한 지질학자가 사하라 사막에서 바위를 발견했어요. 그 구성을 연구한 후 과학자들은 심지어 다른 행성이나 운석에서도 이전에 이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이론은 이 돌이 우리의 태양계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초기 태양 성운의 특징이었던 원소들의 특정한 조합을 가지고 있었어요. 명왕성이 행성에서 외행성으로 강등된 것은 부분적으로 또 하나의 외행성인 에리스 때문이었습니다. 에리스는 2005년에 발견됐어요. 명왕성과 크기가 비슷해서 천문학자들은 태양 주위를 돌면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천체의 수가 틀렸을 수도 있고 공식적인 행성이 되는 기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에리스를 발견한 후에 행성이라고 불리는 천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둥글고 태양을 돌고 더 작은 물체들이 없는 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행성으로 간주되기 위한 기준의 일부가 됐어요. 그리고 시험도 통과해야 해요. 약 2만 개의 우주 쓰레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주 쓰레기가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소프트볼보다 더 큰 조각들이에요. 반면에 연구원들이 추적하는 조각의 총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대략 50만 개 정도예요. 추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수백만 개의 조각들도 있어요. 우주에서 쓰레기는 때때로 시속 28,160km 이상의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페인트 조각과 같은 작은 물체들도 작동 중인 우주선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은 우주 쓰레기를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종해야 합니다. 캐슬러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잠재적 문제가 있어요. 지구의 낮은 궤도에 많은 쓰레기가 있을 때 그것은 서로 충돌하고 부서져서 점점 더 많은 쓰레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종의 우주 도미노 효과처럼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럴듯한 방법 중 하나는 그물망을 이용해서 대기로 쓰레기를 밀어 넣은 후에 어느 정도의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거예요. 해왕성은 트리톤이라고 불리는 꽤 흥미로운 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왕성을 연상시키는데 그 이유는 명왕성과 구성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역행 궤도에 있어요. 트리톤은 아마도 카이퍼 벨트의 얼음 물체 중 하나일 거예요. 아마도 해왕성의 중력이 어느 시점에서 트리톤을 가두어서 해왕성의 달로 만들었고 그 이후로 해왕성의 궤도를 돌고 있어요. 하지만 해왕성이 회전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죠. 트리톤의 가장 멋진 특징 중 하나는 분출하는 간헐천이에요. 토성의 위성 중 2개에는 물이 있어요. 첫 번째 위성은 엔셀라두스입니다. 바다 전체가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몇몇 복잡한 유기분자로 볼 때 생명체의 징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이론일 뿐이에요. 또 하나의 달 타이탄에도 생명체의 징후가 있을 수 있어요. 탄소가 함유된 화학물질과 물이 모두 있는 우주 공간은 어떤 생물체에게든 잠재적인 보금자리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은 어디일까요? 해왕성이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해왕성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천왕성입니다. 우리보다 태양으로부터 2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꼭대기의 평균 온도, 가스 거성은 고체 표면이 없기 때문에 이를 표면 온도라고 부르는데 영하 193도예요. 심하게 동상이 걸릴 정도로 추워요.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은 많은 열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일부 열이 그 중심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구의 핵이 표면보다 더 뜨거운 것과 비슷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왕성과 천왕성 둘 다 추워요. 하지만 해왕성은 대기에 메탄이 있어요.
지구에서 메탄은 온실가스인데 이것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두꺼운 자켓처럼 열을 가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천왕성은 대기 중의 메탄의 양이 적어서 해왕성보다 조금 더 춥습니다. 해왕성이 더 멀지만요. 천왕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천왕성에서의 한 계절이 상당히 긴 하루 동안 지속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그 하루는 42년이나 됩니다. 천왕성은 17시간 안에 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해요. 축의 기울기가 너무 뚜렷해서 한 극이 태양을 정면으로 향해 있어요. 이것은 지구의 북극에서의 하루가 42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구에서의 42년은 천왕성의 반년에 해당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천왕성에 가서 북극에 설 수 있다면 하늘에서 일출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름 내내 태양 주위를 빙빙 돌면서요. 그러고 난 후에 42년의 어두운 겨울을 겪게 되죠. 전 사양하겠습니다.